안녕하세요. 길령명리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천간과 지지의 체계, 오행 변용 메커니즘입니다. 천간에 떠있는 100개의 돈보다 지지에 알차게 자리 잡은 땅 한 평이 진짜 내 재산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천간의 성질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지지가 천간의 성질을 규정한다. 하늘의 뜻은 반드시 땅에 내려와야 비로소 내 삶의 결실이 됩니다. 앞에 수업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죠. 천간에 아무리 어떤 글자가 천간에 아무리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땅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천간과 지지의 상호 규정 메커니즘, 변화무쌍한 토오행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가 천간의 성질을 규정한다. 명리학에서 천간은 마음, 지향점, 욕망, 아이디어 등 하늘의 뜻을 의미하고, 지지는 현실적인 환경과 실체를 의미합니다. 천간에 아무리 화려한 재성이나 관성이 떠 있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이는 현실화되지 않는 꿈이자 일시적 유혹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갑목이라도 지지에 신금을 깔고 있는 갑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지가 천간을 규정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갑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갑신. 그럼 이게 천간, 이게 지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갑목이 있어. 근데 이 신금이 뭐예요? 갑목을 통제하잖아요. 이 신금이 나무를 못살게 굴고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려진 나무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갑목에 인목이 있다고 해보세요. 지지에 인목, 인목, 이렇게 인목이 있어요. 그러면 요 인목은 요거하고 같은 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살아있는 생목이 되는 거예요. 생목. 그러니까 지지가 천간을 규정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갑목이지만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갑목의 역할이 요 천간에 있는 거에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갑목이 있는데 밑에 오화가 있어요. 오화가. 그럼 이건 뭐예요? 요 갑목이 목생화, 하늘의 뜻이 요 땅에 요거를 도와주잖아요. 나무에 뭐예요? 꽃이 피어 있는 거죠. 꽃이 피어 있는 거, 오화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에만 있는 재물은 내가 숨겨두고 보유한 자산인데, 이 자산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천간으로 투출할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드러나 활용됩니다. 천간의 목적의식이 대운, 세운의 지지로 뿌리를 내릴 때 실질적인 돈과 성과로 결실을 맺습니다. 내용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하늘에 별이라는 기운이 있으면 세운이든 대운이든, 여기에 이제 만약에 별이 없어요. 근데 세운이든 대운이든 별의 모양이 밑으로 들어와 주면 하늘의 뜻이 드디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요게 그거예요. 천간의 목적의식이 대운, 세운의 지지로 뿌리를 내릴 때 실질적인 돈과 성과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 있는 돈이에요. 하늘에 있는 돈. 만약에 재성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언제 빛을 발하느냐? 세운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4사분기 때 돈 좀 벌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운으로 들어와 있다? 그럼 대운은 10년간 환경을 변화, 아니면 환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10년 동안 재물운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지에만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제 지지에만 이렇게 있어. 지지에만 있어. 지지에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에서 들어와야 돼.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지지에만 있는 재물. 만약에 별이 재물이에요.
그럼 별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럼 과유불급이죠? 많아.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보다는 조금 불안정한 돈이에요. 그래도 여하간에 돈이 있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 돈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돈이 되느냐? 요 위에서 별의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늘로. 그게 세운으로 들어올지 뭐 대운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천간과 지지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에너지가 동한다,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는요, 고정된 토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축토는 해자축 할 때 수기운을 만들 때 쓰는 축이고, 사유축 할 땐 금국을 만드는 토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는 옆에 글자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해자축으로 쓰일 때 이 토는 수로 쓰이고, 사유축 할 때 이 토는 금의 기운으로 쓰인다는 거죠. 미토는 사오미 할 때 이 미는 화의 기운으로 쓰이는 거고요. 진토는 인묘진 할 때는 목국의 의미로 쓰이고, 신자진 할 때는 옆에 자의 영향을 받아서 수기운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인묘진 할 때 옆에 있는 목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술토는 신유술 할 때는 뭐가 돼요? 금의 기운. 인호술 할 때는 삼합으로 묶일 땐 뭐예요? 오화 영향을 받아서 화의 영향으로 쓰인다. 화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운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름 대운에는 그물만 던져도 고기가 잘 잡히지만, 겨울 대운에는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얼음을 깨며 고전할 수 있다. 즉, 이게 이제 뭐 여름하고 뭐 겨울이라고 했는데, 뭐 이게 꼭 뭐 여름과 겨울을 나타낸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 화기운이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화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 정화, 병화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천간에. 아이고, 글자 엉망이네. 그런데 밑에 이 화의 기운을 받아줄 지지에 화기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운에서 이렇게 화기운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우화가 들어와요. 뭐 이렇게 병호다, 이렇게 병호 대운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봐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병호년이니까 병호 세운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이러면 이제 이게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을 여름처럼 되는. 그러니까 여름 대운 무슨 의미냐면, 나를 도와줘. 하늘의 뜻이 드디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름에 여러분들이 물고기 같은 거 잡아요. 그물만 딱 던져도 잡혀. 근데 내가 여기서 정화하고 화야. 이 정화하고 화가 막 밑으로 화기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른 게 오는 거죠. 뭐 수기운이 온다든가 뭐 목기운이 온다든가,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뭐예요? 그런 대운은 겨울이지, 겨울. 그런 대운이 들어왔을 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뭐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 고기 잡으려고 그래봐요. 간신히 그냥 낚싯줄로 하나씩 하는 거지.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운, 즉 대운이나 세운 이런 데에서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100의 노력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최소한 100 이상의 어떤 결과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나한테 운이 작동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반대되는 에너지나 뭐 별 의미 없는 에너지가 왔다? 근데 내가 100만큼의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나한테 오는 거는 기껏해야 50, 뭐 60? 요 사이쯤밖에 안 된다는 거야. 심하면 재수 없으면 이제 아예 망해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원국에 없는 글자의 대운이 유입된다. 그래서 이미 넘쳐나는 오행이 대운에서 다시 들어오면 체감이 적거나 번잡해요. 예전에 썼던 무신, 우리가 병진, 예를 들어 병진, 정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병화일간한테 있어서 이 유금이나 신금은 재물이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과유불급. 예,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재물과 관련돼서 재성이니까 재성과 관련한 뭐 여자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금기운이 여기서 뭐
응? 신유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봐요. 신유. 응? 한자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한자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자꾸 한글로 쓰는 거예요. 신유라는 대운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두 개 있어서 과유불급인데 또 들어와. 물론 이제 여기가 천간에서 오니까 드디어 하늘의 뜻이 땅에서 만나니까 일단 좋은데, 일단은 하늘의 어떤 이 뜻이 땅하니까 에너지가 좋아요. 근데 밑에가 무려 이제 뭐예요? 원국에 두 개 있는데 대운까지 합치면 뭐 숫자상으로 따지면 세 개잖아요. 과유불급인데 더 과유불급을 만들어요. 그럼 돈에 대한 욕망은 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막 500 벌던 게 막 돈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1500을 까먹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00만 원. 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지지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천간에 일단 들어오니까 돈은 좀 잘 벌 것 같은데 지지가 과유불급이니까 돈천 내가 500 벌다가 돈천 벌면 그거에 감사하고 이거 쓰잘데기 없는데 쓰지 말고 저축을 해야겠다. 괜히 쓸데없이 주식 투자나 뭐 이렇게 누가 옆에서 뭐 투자거리 들어왔다고 그런 데다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재산을 지켜.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넘쳐나는 오행이 대운에서 다시 들어오면 체감이 적어. 왜냐하면 나는 그 기운을 벌써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한 8, 900만 원 막 벌고 있어요. 지지에 재성이 두 개 있어서. 근데 뭐 대운에서 또 들어와. 그랬더니 뭐 또 한 1000만 원 이상 벌게 돼. 체감이 적어. 원래 벌던 돈이야. 한 7, 800 벌다가 뭐 돈천 벌어봐야 뭐 그 돈이 그 돈이다, 그 느낌이 온다는 거지. 그리고 괜히 번잡함, 괜히 바빠. 뭐 수중에 남는 돈은 없어요. 쓸데없는 주식 투자했다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원국에 없던 오행이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일단은 저희 문파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근데 이것도 늘 얘기하지만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그럼 플러스 역할이야. 근데 이것도 너무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긍정적 역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병진, 여기 무신, 병진, 정유, 이 사람한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기운이 뭐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화기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이제 금의 기운 있고 토 기운 있는데 옆에 있는 요 진토토는 수기운으로 작용하죠. 신자진 합수 요 반합이니까. 그러면 또 여기 진토는 뭘로 엮여요? 금의 기운으로 엮여. 그러면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만 강한 거야. 어떻게 보면 금하고 수기운만 강한 거예요. 지금 지지 자체. 그리고 천간에 있는 거는 화기운만 강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무토도 뒤에 있는 화기운이니까 천간은 그냥 이 사람은 전부 화기운이야. 그리고 지지는 그냥 금의 기운하고 수기운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금 가장 급한 건 뭐예요? 목기운이에요. 목기운. 목기운이 들어오면 좋아. 또 하나 뭐겠어요? 물론 여기서 신자진 합수가 수의 기운을 하지만 이 수의 기운이 이 화의 기운을 감당하기에는 얘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운이 와야 돼요? 수기운. 그래서 본인이 없던 기운. 여기서 진토가 신자진 합수를 이뤄서 수로 바뀌긴 하지만 진짜 큰 세력은 그냥 토와 금의 세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의 세력이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가 들어와야 돼. 수나 목. 요런 대운이 들어오면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변화라든가 플러스로 작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금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700만 원 벌던 게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은 한 돈천 벌 수 있어요. 근데 돈천 벌다 보면 또 욕심이 더더더야.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천 갖고 안 되겠어. 뭐 1500, 2000 더 많은 돈을 원해. 그러다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나중에 봤더니 수중에 남는 건 없는 거죠. 벌긴 많이 번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강 9강의 첫 번째 수업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